2024년 어느새 깐부를 맺어버린 지린 몬스터들과 44년째 이어지고 있는 SF 호러 레전드,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존익저의 귀환과 7년 만에 돌아온 레전드 히어로의 예토전생은 물론 훨씬 더 방대한 스케일로 돌아온 역대급 스페이스 오페라. 이어서 또다시 우리 웃고 울게 만들 여러가지 감정들과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온 그 시리즈까지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예매 마려워지는 2024년 지리는 개봉 예정작들 바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역사의 한을 긁었던 전설의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그 스피노프자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로 돌아온다. 전작에서 찐 걸크러쉬가 무엇인지 보여준 퓨리오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샤를리즈 테론이 보여준 역대급 카리스마의 계보를 과연 누가 이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녀에게 결코 꿀리지 않을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슈퍼스타 아냐 테일러 조이가 가족을 잃고 홀로 황폐하던 세상에 던져진 어린 시절의 퓨리오사 역을 맡아 미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MCU를 벗어나 이 미친 사막에 떨어진 토리오는 물론 한껏 회추는 외관으로 대사 하나 없이도 지린이 포스를 발산하는 젊은 시절의 임모탄조 등 벌써부터 모래냄 가득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영화는 바이커우드의 우두머리인 티멘투스와 메인 빌런인 영 임모탄조가 서로 중요한 거점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도중 그들에게 붙잡혀있던 퓨리오사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험난한 시련을 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산업 한가운데 홀로 내던져진 퓨리오사가 어떻게 임모탄조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령관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유로 샹크스가 되어버린 것인지 드디어 다가오는 2024년 상반기에 그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MCU의 또 다른 희망,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데드풀이 그 세 번째 후속편으로 돌아옵니다. 데드풀의 판권을 가지고 있던 20세기 폭스가 디즈니에 인수되며 MCU 세계관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데요. 허나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던 15세 데드풀 따윈 없었습니다. 이번작은 MCU 최초의 R등급 영화로 그동안의 매운맛을 그대로 유지하며 동시에 보다 다양한 명맛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평소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토록 노래를 불러댔던 Hey Hugh, you wanna play Wolverine one more time? 영원한 울버린 휴직님과 진짜로 크로스오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영화 로건에서의 지리는 마지막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휴잭맨의 울버린을 영원히 보지 못할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그의 울버린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볼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 둘의 만남은 아무래도 평행세계랑 치트키아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전작에서 케이블의 타임머신을 통해 실제로 평행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든 적이 있는 데드풀이기에 벌써부터 이 또라이 아니 데드풀이 울버린을 데리고 어떤 만행을 펼칠지 무진장 기대됩니다. 참고로 연출자인 숀 리비 감독에 따르면 이 특별 예토전생 이벤트를 위해 지금껏 실사화된 울버린이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원작에 어마어마하게 촌스러운 쫄쫄이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죠. 과연 이번엔 어떤 병만 액션과 19금 구강 액션으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더럽혀 아니 만족시켜줄지 벌써부터 너무나 설렙니다. 이어서 영화 역사의 한을 긁은 거장 리들리 스콧의 명실상부 최고작 중 하나 글래디에이터가 무려 24년 만에 글래디에이터 2로 돌아옵니다. 아쉽게도 전설을 쓰며 장렬히 퇴장한 막시무스의 얼굴을 다시 볼 순 없겠지만 1편 메인 빌런인 콤모두스의 조카였던 꼬맹이 루시우스가 악랄한 삼촌과는 달리 대장군 막시무스의 유산을 계승하여 곧바로 카이사르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여러 고단을 겪으며 황제로 올라서는 과정을 그리게 된다고 하죠. 또한 추가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대배우 덴젤 워싱턴 또한 이번 작품에 출연을 확정지은 데다가 과거 노예 생활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부유층 양반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희소식은 1편의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대로 메가폰을 이어잡았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로마의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치열한 암투와 피해 난투가 펼쳐지며 주인공 루시우스의 조력자 혹은 적대 관계로 맞붙을 덴젤 워싱턴의 기록에 따라 또다시 지리는 과 함께 여운 깊은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만 원작인 1편이 벌써 20년이나 지난 영화임에도 도입부의 대규모 전쟁씬은 물론 수준 높은 검술 액션을 비롯해 심지어 전차와 맹수까지 끌어들이며 엄청난 스케일로 큰 호평을 받은 가운데 과연 원작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이번엔 또 어떤 지리는 볼거리를 무작했을지 스코동의 연출력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들리 스콧의 손에서 탄생한 또 한편의 역대급 시리즈이죠. SF 호러물 역사의 한을 긁은 에일리언의 후속작 에일리언 로물루스입니다. 공개된 신호에 따르면 머나먼 세계에서 온 불쌍한 젊은이들이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생명체인 에일리언을 만나며 벌어지는 대참극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영화는 1편과 2편 사이의 시간대, 즉 지금으로부터 무려 45년 전 개봉한 오리지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제로 등장한 로물루스는 고대 로마의 전설적인 창시자이자 로마 왕국의 초대 왕인 로물루스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한 건데요. 인간을 창조했다 알려진 신 프로메테우스 또한 전작 프리퀄에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등장했음에 빗대어 볼 때 아마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에일리언에 대한 숨겨진 떡밥이 마찬가지로 이번 후속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리지널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시리즈의 상징적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앨런 리플리의 명단이 캐스팅 선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번 작은 프로메테우스 때와 비슷하게 원작의 줄기를 따르되 확실히 외전격으로 선을 긋는 작품이거나 어쩌면 지리는 깜짝 등장씬을 위해 비밀리에 캐스팅을 숨기고 디에이징 CGI를 활용한 젊은 시절의 시고니버가 깜짝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연출을 맡은 감독 페데 알바레즈는 이미 이블데드 리부트와 맨 인 더 다크를 통해 맞죠? 하드코어 서스펜스를 제대로 갖고 놀 줄 아는 호러 전문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1편 개봉 이후 무려 4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무시무시한 호러 스토리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나올 때마다 천만 관객 확정인 흥행불패 시리즈이죠. 위험해! 너 말이야. 열혈 형사 마속도가 그 네 번째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지는 마영의 시원시원한 액션만큼이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막강해지는 7인 메인 빌런들은 이 영화를 보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4편의 메인 빌런으로는 국내 최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일전 악인전에서 마영과 듀오로 만난 적이 있는 배우 김무열이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행동대장으로 범죄도시 시리즈의 실질적인 최종 보스인 백창기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빌런들 중 가장 강력한 빌런으로 등장한다고 하죠. 특히 캐릭터 특성상 주먹보단 칼을 사용하는 섬뜩한 빌런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아무리 강력했더라도 어차피 마영에겐 상대도 안 되던 빌런들의 역할에 어느 정도 반전을 주며 긴장감을 형성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즉 주인공인 마석도 혹은 속도편 중 누군가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히며 시리즈 중 최대 위기를 맞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또한 등장이 확정된 또 한 명의 빌런이죠. 손 갚으세요. 바로 백창기의 동업자로 나오게 될 양정팔 아니 장동철 역의 배우 이동희입니다. 국내 최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이란 점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마치 카지노와 연결된 세계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백창기가 조직에서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대장이라면 장동철은 작중 실질적인 브레인으로 등장해 뒷선에서 공모술수를 계획하는 지능형 캐릭터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으로 판 뒤집혔다. 어이가 없네. 무려 1341만 관객을 기록하며 범죄도시 뺨치는 인기를 자랑한 지린 범죄 액션물이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가오 빼면 시체인 그들이 9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옵니다. 주목할 점은 1편의 류승환 감독이 그대로 메가폰을 잡는 데 더해 개성 있는 매력을 보여준 기존 형사 5인방 황정민, 오달수, 오대원, 장윤주, 김시우 모두가 그대로 캐스팅됐단 건데요. 게다가 DP에서 인상적인 투혼을 선보인 정혜인 배우가 이번에 막내 형사 역으로 새롭게 합류한다고 하죠. 이 라인업만으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요. 문제는 전작의 메인 빌런이 진정한 메소드 연기. 과연 다가오는 후속작에서 그의 지린인 존재감을 꺾을 구원투수 빌런은 누가 될 것인지 영화의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또 한편의 영화이죠. 바로 거장 봉준호 감독의 SF 차기작 미키 세븐틴입니다. 지리게 위험천만한 새로운 우주행성의 식민지 개척 임무를 받은 복제인간들이 임무 중 사망하게 되면 죽기 직전까지의 백업된 기억을 다운로드한 뒤 그를 대신해 새롭게 투입될 다음 복제인간에게 주입하여 다시 그 미션을 이어나가는 미래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제목인 미키 세븐틴은 17번째 복제인간 미키를 의미합니다. 즉 미키 세븐틴은 미키 1부터 미키 16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미키 세븐틴이 절벽에서 떨어지지만 기적처럼 목숨을 건져 기지로 돌아온 뒤 이미 생성된 미키 18과 조우하게 되며 지리는 전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미 그 소재부터 너무 재밌는데 영화에 투입된 제작비만 해도 약 1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1,9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작정하고 투입된 블록버스터 예산으로 원 없이 펼쳐질 본 감독의 상상력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이어서 마침내 안식을 찾은 줄 알았던 존윅이 또다시 전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존윅 시리즈의 스피노프자 발레리나인데요. 이거 말고 발레리나인데요. 앞서 공개된 존윅의 3편과 4편 사이의 시간대를 다룬 미드콜로 제작된 이 영화는 아쉽게도 시간대가 시간대이기에 사실상 존윅의 부활을 완벽하게 알리는 영화라 할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박한 킬러 세계관과 키아누 리브스 액션이 그대로 연장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특히 언더월드 시리즈를 통해 뛰어난 비주얼 액션을 보여준 렌 와이즈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데다가 일찍이 007 노타임 투다이에서 본드걸로 등장해 차세대 액션 스타의 가능성을 보여준 아나 데 아르마스가 이 스피노프를 이끌 새로운 주인공으로 낙점된 가운데 때마침 키아누 형과 깐부를 결성해 지리는 액션씬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전 세계를 뒤흔든 문제의 화제작 조커. 이 광기 넘치는 희극이 4년 만에 그 후속작으로 돌아온다. 바로 조커 폴리아드인데요. 듣기엔 매우 생소한 폴리아드라는 부제는 프랑스어로 공유 정신병적 장애, 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 증상이 타인에게 공유되는 상태를 뜻하죠. 때문에 원작인 DC 코믹스에서 등장한 할리퀸의 탄생 비화와 비춰볼 때 이 부제는 영화의 주제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불안함의 끝판왕 연기를 보여준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전작에 이어 그대로 출연을 확정지은 것은 물론 영화 스타이즈본에서 차차 붕괴되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한
연기한 레이디 가가가 할리퀸으로의 등장이 확실시되면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다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조커2에선 가쁜 장르 변경을 시도해 뮤지컬 영화로의 노선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 반 기대 반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뮤지컬 장르를 좋아하지 않아 걱정이 앞서지만 전작의 토드 필립스 감독이 그대로 메가폰을 이어잡은 만큼 여전히 기대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모두가 목 빠지게 기다린 전설의 애니메이션 걸작이죠.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이 영화는 이전까진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감정이란 소재를 Take her to the moon for me. Okay?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지리는 실체화를 통해 당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공감을 자아냈는데요. 이런 깊은 여운을 남긴 띵작이 무려 9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에 아직까지 티저 예고편만 공개됐음에도 공개 24시간 만에 무려 1570만 조회수를 달성하는 등 실로 지리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번 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편 엔딩에서 12살을 맞이한 주인공 라일리의 감정에 대대적인 공사가 이뤄지며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들이 합류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미 1편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주인공은 Guys, what's puberty? 향후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복선이 진작에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후속편에선 I'm anxiety. 사춘기 요소의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이 미친 듯한 활약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외에 공개된 포스터에서 새롭게 모습을 비춘 시샘, 심심, 당황 등 이 뉴비 감정 3인방도 벌써부터 재밌어지는 감정들인데요. 과연 이 뉴비 감정들이 기존의 고인물 5인방과 함께 새로 업그레이드된 감정 본부에서 라일리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들의 자충우돌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어서 기발한 상상력과 사실감 있는 연출로 수많은 팬을 낳은 또 다른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리즈이죠. I see everything. 7년 만에 돌아온 혹성탈출 시리즈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입니다. 앞선 리메이크 3부작에서 줄곧 유인원 지도자였던 시저의 사망 이후 무려 300년이 지난 먼 미래 시점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이젠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유인원과 인류의 모습이죠. 종의 전쟁 이후 인류와 동등 아니 그 이상의 지능을 갖게 된 유인원과는 달리 300년이란 시간 사이 이젠 원숭이반도 못한 신세가 된 인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저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다른 부족을 노예로 삼으려는 프록시무스 시저가 새로운 통치자로 올라서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주인공인 이 노아라는 이름의 유인원은 타락한 지도자의 방침에 의문을 느끼고 야상에서 조우한 한 인간 여성과 함께 새로운 자유를 찾고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지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이번 작의 주요 스토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인생 최고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뽑는 시리즈이기에 진짜 개봉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뛰어넘어 아예 본인들이 멸망의 아이콘이 된 살아있는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있죠. This world has more secrets. 바로 킹콩 그리고 고질라 듀오입니다. 재밌는 점은 평소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둘이 그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적수 스카킹을 만나게 되자 바쁜 메타인지가 58,000% 상승하며 깐부를 맺었다는 건데요. 과연 이번에도 두 몬스터는 서로 적이 되어 만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협에 맞서고자 정말 깐부를 맺은 것인지 2024년 4월 12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대한 스페이스 오페라가 또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듄 파트 2인데요. 탄탄한 세계관 그리고 상상 속 비주얼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스크린에 구현한 이 작품은 일각에선 최근 10년간 나온 작품들 중 최고의 SF 영화라 손꼽히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죠. 연출자인 드니 빌네브 감독에 따르면 이번 작은 전작과 달리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물론 시작부터 지린 액션이 펼쳐지며 보다 박진감 넘치는 작품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또한 전편 초반부만 해도 개쫄보 풋내기에 불과했던 주인공 폴이 Silence. Consider what you're about to do, Paul Atreides. 이번 작에선 엄청난 각성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일어서며 많은 것이 뒤바뀔 것임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죠. 심지어 세계관 내 전설적 존재인 샤이 훌루드에 올라타는 지린 입체기동에 이어 새로운 위협이 될 여러 빌런들을 마주하며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과연 지옥에서 돌아온 성장형 리더가 이끄는 복수의 여정이 향후 이 방대한 세계관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좀 다가오는 상반기 아이맥스관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He who can destroy a thing has the real control of it. 이어서 8년 만에 후속작으로 귀환한 전설의 파이터가 있죠. 바로 푸바오4 아니 쿵푸팬더 4입니다. 전작 3편에서 완전한 쿵푸 마스터로 거듭난 주인공 4가 드디어 대지도자 자리에 오르나 싶던 것도 잠시 To take the next step on your journey. 사람이 죽었어요. 또다시 모트 기차님이 발목을 잡으며 후계자를 찾고자 강제 여정을 떠나야 하는 눈물 젖은 푸바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게다가 Once I possess the kung fu of every master villain, no one will dare Question my power. 시린 흡수력을 통해 그의 1인자 자리를 빼앗으려는 메인 빌런 카멜레온이 등장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닥치는 대로 능력을 흡수해버리는 뉴페이스 빌런이죠. 과연 포는 이 막강한 카카시르 빌런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그 네 번째 후속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수많은 이들을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게 만든
지리는 반전과 여운의 로맨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런데 이 세기의 판타지 로맨스가 그것도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된다고 하죠. 하반기 정식 공개를 앞둔 이 영화는 판권을 들어오며 각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작의 배경인 고등학교 설정으로 음악대학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입시 이후 본격적인 커리어 경쟁이 이어지며 피 튀기는 피아노 대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원작 주걸륜의 역할은 배우 도경수가, 게른미 역은 배우 원진아가 맡아 애틋하며 절절한 로맨스를 한국 스타일로 꽃피울 예정이라고 하죠. 다음은 라이언 고슬링과 에밀리 블런트 주연의 액션 코미디 영화 스턴트맨입니다. 존윅의 연출로 유명한 데이비드 리치 감독이 자신의 장기를 58,000% 살린 화려한 눈요기 액션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특히 일전 드라이브에서 무시무시한 스턴트맨으로 등장했던 배우 라이언 고슬링이 이번 작에서 허당끼 물씬 풍기는 전문 스턴트맨으로 또다시 복귀했죠. 심지어 쌍팔년도 감성 가득한 박진감 넘치는 부금 사이로 필사의 미션 앞에서 드러나는 스턴트맨의 고뇌와 함께 Why would you go for the one that you love? 그 와중에 사랑까지 챙기는 병맛 가득한 연출이 벌써부터 소소한 웃음을 자아내고 있죠. 결론은 액션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잘 찍는 감독이고 보기와는 달리 2억 달러를 상회하는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인 만큼 최고의 킬링타임 액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마지막은 2019년 개봉에 무려 16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2조 1,7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달성한 킹즈니의 역대급 실사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의 프리퀄 무파사 라이온킹입니다. 이번 작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주인공 심바의 아버지인 무파사의 생전 에피소드를 다루는 프리퀄인데요. 동시에 메인 빌런인 스카의 어린 시절 또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원작에선 디테일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비하인드들, 특히 스카가 대체 어떠한 이유로 흑화하게 됐는지와 무파사의 과거 활약상 등 그들의 스토리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우려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역시나 실사화로 인해 반감될 수밖에 없는 역동성 문제이죠. 실제로 킹냥이도 몰입해서 볼 만큼 생생한 연출을 보여준 애니판과 대비해 2019년 개봉한 실사화 버전은 실제 아프리카 초원을 옮긴 듯한 뛰어난 비주얼에도 불구하고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 사자에다 사람 목소리만 갖다 입힌 듯한 이 묘한 이질감은 애니메이션 특유의 역동성을 반감시킨 애매한 사실주의 연출이라 평가받으며 호불호가 갈린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품은 당시 전 세계 역대 박스오피스 9위를 기록할 만큼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보여줬으니 과연 돌아오는 이번 프리퀄에선 전작의 단점을 보완한 생동감 있는 연출로 관객들의 시선을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만회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지막 컨텐츠로 신년을 반갑게 해줄 2024년 지리는 개봉 예정작들을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1월 1일을 맞아 2024년 지리는 OTT 예정작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영화 산업이 다시금 부흥할 줄 알았지만 작년 한 해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는 물론 쏟아지는 각종 딥페이크 이슈들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할리우드의 대규모 파업이 발발하며 수많은 작품의 제작이 취소되거나 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러나 길고 긴 파업이 종료되며 다시금 시장이 물꼬가 트인 가운데 2024년이야말로 영화 산업이 다시금 부흥하는 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무비였습니다.